안녕하세요. 킨스키 행복발전소의 저는 킨스키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고 편리한 평생 유지하는 화장대 정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대 정리가 잘 안 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장대 정리 잘 되세요? 잘 안 되신다고요? 왜 정리가 안 될까요? 네, 원인은 많겠죠. 많은데 대부분은 이 네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우리 집은 좁다. 종류가 많다. 그런데 섞여 있다. 세 번째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네 번째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네,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 자, 그런데 한번 보면 정말 공간이 부족한 걸까요? 음, 혹시 버릴 물건들 없나요? 없을까요? 빈 용기는 없나요? 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종류가 많다, 뒤섞여 있다. 그런데 종류가 많은데 그 많은 종류를 다 알고 있나요? 네, 모른다라는 거죠. 네. 자, 방법을 모른다. 방법을 모르는 건 사실은 배우면 됩니다. 그죠? 네. 습관이 안 되어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습관인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저 27일 법칙이라고 해서 3주죠. 27일이면 적어도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인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평생 유지되는 화장대 정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자,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뜻 정리를 배우고도 시작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해놨는데 아들이 어질고 애들이 어질고 또 남편이 어질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정리를 해놓고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내 되돌아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돌아오는 이유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정리를 하려면 전부 꺼내야 됩니다. 대부분은 정리한다고 하면 그냥 옷장이든 뭐든 서랍장이든 어디든 간에 있는 그걸 그대로 두고 이쪽 저쪽 옮기거나 빼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릴 물건도 버리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자, 일단은 전부 꺼냅니다. 전부 꺼내는 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전부 꺼내면서 종류별로 구분한다. 끼리끼리. 어떻게 하냐면 자, 화장대 서랍에 샘플을 꺼내면 샘플은 샘플끼리, 뭐 스킨은 스킨끼리, 예를 들면 립스틱은 립스틱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분류가 다 되고 나면 자, 내가 모르던 상품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한 개가 안 쓰는 물건들이 같이 있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작업 정말 중요한 버리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것과 새 상품 있죠. 여유분. 새 상품을 반드시 보관용으로 분리 수납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앞으로 제가 다룰 거에서 전부 다 얘기할 텐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자, 내가 안 쓰는 상품이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 서랍 안에 같이 있다. 에센스를 만약에 홈쇼핑에서 샀는데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서랍 안에 다 넣어놨다. 자,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유가 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 에센스가 서랍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 들어있으면 서랍을 열기도 힘들죠. 자, 그건 두 번째 치더라도 자, 그 5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해퍼집니다, 사람이. 그러면 종전에 내가 저렴하게 살려고 했는 그런 것들이 희석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안 쓰는 물건들을
버렸죠. 버리고 쓰는 물건들만 남았죠. 그러면 그 쓰는 물건들을 각각의 집을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오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은 어떻게 지어주냐. 집에 있는 바구니, 뭐 아니면은 건강식품 상자, 또 아니면 지퍼백, 뭐 페트병 이런 거 잘라서 넣거나 뭐 우유팩 이런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자 집을 정해주고요. 집이 정해져 있으면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제 집에 넣어 놓기만 하면 평생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 보관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평생 유지되는 거고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알아봤고요. 자, 그죠? 평생 유지가 되고 돈이 절약된다. 그러니까 재고파기 되니까 또 사고 또 사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집 화장대입니다. 화장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화장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티슈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화장대 맞은편에 보면 여기 서랍 4개하고 위로 선반이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장품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면 자, 이 거울을 딱 열면 안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선반이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다 좁습니다.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런 바구니나 무슨 용기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들을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납을 배우기 전부터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바구니라서 바구니가 제 각각인데 내가 이왕 바구니를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같은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구니든 수건이든 뭐든지 다 통일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공간, 이 공간에는 남편과 제 기초 화장품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건 손 닦기 쉬운 곳에 여기는 핑거존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칸은 조금 높은 칸입니다. 여기는 조금 덜 자주 쓰는 것들죠. 가끔 쓰는 거. 자, 여기 위에는 새 상품이나 아주 가끔씩 쓰는 것들, 어쩌다 한번 쓰는 것들, 물건들을 이제 위에 공간이니까 좀 꺼내기 어려우니까 위쪽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자, 맨 위에 공간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어머니 용품 보관용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화장품이 나왔어요. 저도 화장품이. 그래서 남편이 이건 자기가 간직하고 싶다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거를 여기 공간이 남았던 밑에 갔더니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주 안 쓰거나 보관용들은 여기 위쪽으로 올리는 게 답입니다. 자,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서랍 4칸하고 여기 선반 4개가 있습니다. 자, 선반에는 향수와 시계가 이렇게 있고요. 서랍에는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화장실이든 어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감추는 수납 안으로 다 들여놓고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일단 깔끔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깔끔한데 청소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화장대 위에 널어놓고 쓰면 청소를 하고 싶어도 일이 많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네,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화장대 서랍인데 A, B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종전에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썼었는데 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자, 저는 화장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텅텅 비었죠. 비었는데 대부분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 부족하면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바구니를 쓰고 뭐 이렇게 우유팩도 활용하고 다 활용했는데 여기 공간이 비었죠. 그러면 서랍을 열고 닫을 때 이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겠죠. 그런데 안 움직이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는 이 빈 공간을 자, 건강식품 상자를 이렇게 활용해서 4칸으로 만들어서 칸을 채워 놓고요. 뒤쪽에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새 상품 보관용 화장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제가 종전에 이제 쓰던 그런 형태인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 들어가고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저긴 여기 밑에다가 글루건으로 다 고정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자, 뭐, 샘플들이 있고요. 여기 소독 솜이 있고, 제 화장품, 맨날 쓰는 화장품이 있고, 스킨 로션은, 아까 거기 거울 뒤에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자주 쓰는 액세서리가 이게 전부입니다. 있고, 자, 립스틱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약품이 한 개죠, 약품이. 오라메디. 말을 해드려나? 자, 오라메디가 있는데, 이거는, 약은 제가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자, 남편이 입안이 자주 헐어가지고, 이 오라메디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자주 쓰는 거는 굳이 멀리 갖다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는 건, 여기는, 약품들 상자가 아니지만,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뒀습니다. 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칸을 채워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볼게. 줄 포인트가 5군데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보면 뭐 바구니들이 있고, 액세서리 상자가 있고, 건강식품 상자로 칸을 만들어 놓고, 자, 바구니에 우유팩을 또 잘라서 공간을 4개로 분할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종류별로 끼리끼리 보관하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류별로 끼리끼리. 자, 제 거, 샘플, 남편 샘플. 이거는 뭐냐 하면, 네, 이거는 핸드크림. 여기는 소독 티슈. 여기는 보관용 상품들. 뒤쪽에도 보관용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굳이 뭔가를 고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화장품도 화장품 안 쓰는 걸 뒤에 갖다 두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없는 같은 경우 저는 글루건으로 바닥에 고정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방법이 없다. 여기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건강식품 상자 같은 거 나오면 되게 버리기 아깝죠. 그런 것들을 바구니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특히 우리 화장대 서랍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 여기 상자의 뚜껑과 밑에 이렇게 분리되는 그거를 반으로 이렇게 4등분해서 여기 집어 넣어 놨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업로드 시킬 거고요.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행복발전소 정리수납이라는 제 이제 블로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자, 이 상황인데도 예를 들면, 이 상황인데도 이 바구니가 레이아웃이 흔들리지 않고 붙어 있는 이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닥에 글루건 아시죠? 뭐, 글루건도 요즘 뭐 2, 3천원 하면 충분하면 삽니다. 자, 이 글루건을 쏘는데, 자,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글루건을 쏘는 방법, 아니면은 이 바구니, 수납용품 바닥에 쏘는 방법. 그런데, 자, 요거 참고할 게 뭐냐면, 자, 이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에 턱이 높고 중간이 낮습니다. 이렇게 중앙이. 이럴 때 중앙에 글루건을 쏘게 되면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턱이 높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방울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2방울을 딱 쏘서 여기 딱 붙여서 누르면 됩니다. 그럼 딱 고정이 되죠. 이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글루건은 간편하게 붙일 수도 있지만 뗄 때도 되게 편리합니다. 자국도 없이요. 근데 내가 우리 집 화장대가 정말 고가다.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지까지 제가 사용해보고 한 번도 홈집이 난 적이 없습니다. 뗐다 붙였다 하더라도. 자, 글루건으로 평생 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고정을 해야지 평생 유지가 됩니다. 네. 자, 여기는 보면 이런 수납 도구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시중에 많이 판매하는 것들이고, 립스틱 보관하고 이쪽에 뭐 다른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수납용품인데요. 자, 이거를 여기에 어떤 물건을 수납하냐에 따라서, 자, 저는 이 가위나 이런 뭐 면도 날 같은 거, 손톱깎이를 여기 넣었어요.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훅 쓰러지죠. 훅 쓰러졌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런 용기를 하나 넣었어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용기를 활용한 건데요. 자, 용기를 하나 딱 넣었어요. 넣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수납에 제가 키를 생각하자고 얘기했죠. 자, 여기는 지금 뒤에는 높지만 앞에는 낮죠. 쓰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걸 한 개 넣음으로 인해서 공간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기가 쉽다. 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팩, 아니면 주방에 안 쓰는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잘라서 넣거나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을 넣고 활용을 하면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평생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아까 그 수납 용기인데요. 자, 면봉을 넣고 쓴다고 생각해 봤을 때 다 쓰러지죠. 뭐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왕이면 좀 더 깔끔하고 꺼내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걸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대로 서 있죠. 네,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또 팁입니다. 자, 나는 우리 집에는 우유팩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이거는 뭐냐면 지퍼백이죠. 이 면봉을 살 때 그때 들어있는 지퍼백입니다. 그걸 위에 살짝 접어내립니다. 접어내려서 화장대 서랍에 놓으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납 용기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이렇게 썼는데 밑에 바닥에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면 굳이 이 방법이 필요가 없는데요. 자, 글루건으로 고정을 안 하면 이게 바구니 뒤에 공간이 남다 보니까 밀리겠죠. 밀리는데 저는 이 명암집, 집에 있는 빈 명암집을 뒤에다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안 움직여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어야 깔끔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평생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 그 얘기했죠. 뒤에 뭐 안 쓰는 상품들이 이렇게 갖다가 수납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는 보면 아까 여기 바구니 있었고 바구니 칸을 이렇게 4개로 분할했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우유팩입니다. 자, 우유팩을 씻어 말려서 바구니 높이만큼 이렇게 자릅니다. 자릅니다. 잘라서 하나, 둘, 세 개, 4개. 4개를 딱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까 칸이 4개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제 거 화장품 샘플, 남편 샘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핸드크림, 여기는 소독 티슈. 예를 들면 이 바구니를 통으로 이 바구니에 이 4가지 용품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섞이겠죠. 바구니를 넣는 바구니를 쓰는 이유가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랍이라는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된다?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딱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수납용품을 넣다 보면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남는데 아깝죠. 그러면 용품을 한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다 밀고 이쪽 가쪽에는 틈새 공간이죠. 틈새 공간이니까 역시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아까 화장대 서랍 옆에 헤어용품이라고 하면 드라이기하고 빗이죠. 네, 빗이 들어있는데 자, 모든 물건의 집은 정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드라이기를 어디 두냐 하면 그냥 위에 막 널브러져 놓습니다. 뭐 그런데 안으로 집어넣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빗에 이제 물건이 2가지니까 종류가 2가지니까 공간을 반으로 나눠야 되죠. 나눠야 되는데 자, 빗이 작죠. 작으니까 전 뭘 썼냐 하면 건강식품 상자, 철제 상자라서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뚜껑을 위에 밑에 이렇게 포개입니다. 포개면 조금 더 단단하겠죠. 자, 이 건강식품 상자를 그대로 여기 넣는데 자, 공간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밀리겠죠. 밀리고 나면 또 이게 철제니까 소리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 논슬립 매트라고 해서 시중에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 눈슬림 매트. 이거를 조금 잘라서 밑에 그냥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 상자를 딱 놓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빛에 집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 자, 이거는 시트지인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쓰다가 보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시트지를 발랐었는데, 굳이 서랍 안에 들어갈 거는, 네, 안 보이니까 이런 거 바를 필요 없겠죠, 그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막 말리고 하는데, 자, 저희 집 식구들은 누구든지 머리를 말리고 나면 이거를 그냥 선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이 화장대에 스르륵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한 개도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어려우면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특히 애들이나 남자들은. 자, 스르륵 밀어 넣으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집이 정해지고 그냥 밀어 넣으면 끝나니까요. 이것도 평생 유지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 약간 다시 화장대가 나왔는데, 자, 여기 뒤에 보면 아까 고정한 게 있었고요. 여기 뒤쪽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놓고 나서 밑에 글루건으로 글루건이나 논슬림 매트 고정을 안 했다. 그럼 이 뒷공간이 남았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뒤로 밀리겠죠. 자, 나는 우리 집은 글루건도 없고 논슬림 매트도 없다 라고 했을 때 보관용 이런 화장품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갖다 놓는데 제가 똑같은 걸 두 개를 찍어 놨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통이라는 게 좋습니다. 뭐 옷걸이든 뭐 수건이든 다, 아까 뭐 바구니든 전부 다 통이라는 게 좋은데, 자, 여기는 이게 선크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쪽 면은 이렇게 핑크색이고 여기 밑에 면은 흰색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아이보리 흰색이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훨씬 깔끔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정리를 하려고 바구니를 사고 용품들을 막 샀는데요. 용품을 사기 전에 먼저 버리는 작업부터 하고 집에 있는 것부터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바구니 싸다, 뭐 1,000원, 2,000원 한다고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서 살려고 보면 우리 집에 다 바구니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편리하기만 하면 되니까 재활용을 하십시오. 자, 여기 이거는 보면 뭐냐 하면 샘플을 이렇게 넣어놨죠. 근데 이게 언제적 건지도 모르는 파우치예요. 근데 이게 망사형인데 되게 힘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여기 딱 두고 샘플을 넣어놨죠. 근데 샘플도 집집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샘플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게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샘플을 언제 씁니까? 샘플은? 네, 물으면 대부분 여행 갈 때 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은 자주 가나요?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대요. 그럼 굳이 샘플을 이렇게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화장품을 살 때 샘플을 주면 내가 샘플을 안 쓰는 스타일이면 아예 안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받아오면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샘플은 내가 여행을 자주 가지 한다라면 목욕 갈 때 이럴 때 그죠? 빨리 샘플부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파우치도 그냥 수납용품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아까 화장대 맞은편에 서랍 4개 하고 위에 선반 4개가 있었죠. 자, 서랍 4개, 맨 위에 칸에는 벨트, 남편 벨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뭐가 들어가 있나요? 바구니가 들어가 있죠. 바구니가 없어도 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그냥 사놓은 건데 바구니도 모양도 틀리죠, 그죠? 근데 바구니 없이 그냥 넣어 놓는다. 3개를 넣어 놨어요. 막 미끌리고 소리 나고 가겠죠. 물론 이렇게 소리는 조금 납니다. 근데 바구니가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아까 그 논슬립 매트 있죠. 미끄럼 방지 패드. 그걸 깔아서 이렇게 잘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안 쓰는 뭐 머플러나 수건 같은 거를 깔아 놓고
써도 좋습니다. 자, 메뉴에는 자주 쓰는 벨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죽 장갑,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쓰는 파우치. 이게 어떻게 돼서 전부 다 서 있죠. 이렇게 세로 수납. 자, 굳이 바구니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거니까 그냥 활용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죽 장갑이 서 있는데 이 가죽 장갑 보관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칸에는 이겁니다. 스키용품. 자, 여기는 워머 같은 거고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파우치 안에는 고글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앞에 장갑이 들어있다. 자, 마지막 맨 밑에 칸에는 위생용품, 여성용품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화장실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나씩 가지고 가서 씁니다. 자, 이렇게 칩이 다 정해져 있고 세워서 종류별로 이렇게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가죽 장갑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자, 가죽 장갑을 세우고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편지 봉투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편지 봉투는 시중에서 문구점에 가면 한 묶음에 1,000원 이렇게 막 파는 거 있죠. 그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원래 가죽 장갑을 보관하는 방법은 한 짝 한 짝 한지로 싸서 보관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죽 장갑을 이렇게 뭐 쓰고 작년에 썼는데 올해 날이 안 추워서 안 썼어요. 그죠? 그럼 2, 3년 그냥 이렇게 놀려서 두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붙죠. 고무장갑 붙듯이. 그래서 한쪽씩 싸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 자, 가죽 장갑을 보관하려고 굳이 또 한지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집에 신문이 있다면 뭐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신문에 묻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한 장씩 싸서 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편지 봉투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이사이 한 개씩 세웠죠. 그죠? 근데 편지 봉투가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사이즈 큰 게. 큰 것들은 장갑을 안에 한쪽씩 이렇게 넣어서 보관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을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바구니 역시 예전에 제가 오래전 샀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공간 활용이 덜 됩니다. 공간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서랍 안에 넣고 쓸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구니를 살 때는 모양이 예쁜 거 이런 것보다는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네모로 딱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밑에 서랍 4개가 있었고 위에는 이제 선반이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향수가 있고요. 남편 시계, 아내 시계, 보관용 이렇게 있는데 자, 향수는 향수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오래된 것들은 뭐 다양한 디퓨저로 활용해도 되고 빨래 다릴 때 조금씩 넣었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많죠. 저는 이제 향수 오래된 거 하나 뚜껑 열어서 현관에 디퓨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향수 같은 경우 키 높이 뒤에서 키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키가 높더라도 예를 들면 자주 쓰는 것들은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 수납을 하는 이유는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근데 자주 쓰는 걸 저 보기 좋게 하려 뒤에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겠죠.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향수를 보관하고요. 두 번째는 남편 시계, 제 시계 이렇게. 자, 이것도 보면 크기도 이제 집이 높이가 이렇게 돼 있죠. 한쪽에서.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둬도 되지만 이렇게 키 높이를 맞추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남편의 키를 생각하면 이게 위로 오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남편은 매일 출근을 하고 저는 강의가 있을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제 거를 위에 갖다 놓고 남편 걸 아래 갖다 놨습니다. 자, 시계는 그냥 원래 살 때 시계 상자에 그대로 넣어두면 됩니다. 자, 여기 뚜껑을 닫아 놓은 것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뚜껑을 닫아 놨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열어놨죠. 열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대로 상자를 활용해서 수납을 한다.
그런데 자, 이 수납 선반 깊이에 비해서 이게 짧죠. 그러면 대부분 제가 수강생들 봐도 그렇고 안으로 쭉 밀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끈을 쓰기가 힘들겠죠. 손을 더 뻗어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공간 활용을 안 해도 된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어느 정도 앞으로 좀 당겨 놓으면 끈을 쓰기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초점은 편리한 데 맞추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보통 우리 여성분들 가방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통이죠. 한 통. 자, 이 통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게 또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자잘한 물건들 안에 많이 있잖아. 그죠? 공간을 분리하면 좋은데, 자, 그리고 앞에, 위에 이렇게 이제 뭐 지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갔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남편이 몇 년 전에, 그 스포츠 용품점에서, 매대에서 저렴하게 나와서 본인이 이제 목욕할 때 쓰는 목욕 가방을 쓴다고 샀는데 이거를 쓰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제가 버리려고 하다가 가방에 딱 넣어봤습니다. 딱 맞게 들어가더라. 맞춤형으로. 자, 칸이 한 칸, 두 칸, 앞쪽이 세 칸. 세 칸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가방이 세 칸으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뭐 지갑 종류를 넣거나 뭘 넣거나 이렇게. 그리고 지퍼를 딱 채우니까 되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가 있더라. 우리 보통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가방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생활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내 가방, 지갑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색깔이 별로죠, 그죠? 이 색깔, 가방 색깔에 비해서. 요즘 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백인백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일단 전부 꺼내야 된다 그랬죠. 전부 꺼내고 꺼내면서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를 한다. 자, 분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 하면 자,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보고 자, 버릴 상품들을 버린다. 버리고 나면 사용하는 물건은 물건마다 칩을 정해준다고 했죠. 자, 칩을 정해주는데 뭐 재활용 용품들의 바구니 이런 거 활용하면 된다 그랬고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것과 여분은 반드시 보관용으로 구분해서 수납하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어떻게 하냐. 물건마다 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장대 정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아에서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실천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대 정리를 대해서 배웠으니까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다면 지갑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자, 실천이 답이라는 거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